강프로입니다. 오늘 HLB가 장중 고가를 보면 한 5%대 강세 구간에 있는데 지금 등락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HLB 영상에다가 정확하게 남겨드렸어요.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는 무조건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매물 소화 과정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눌림목입니다. 눌림목. 그리고 이 눌림목 구간에서 내가 눌림목에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 돌파 구간에 다시 매수를 할 거냐, 요건 대형주를 베이스로 삼고 있느냐 아니면 이 종목 자체가 대형주군에 속하느냐, 그쵸? 업종 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종 내에서 대형주에 속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주식은 무한정 오르는 주식이 없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무조건 눌림목 구간, 즉 조정 구간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을 적절하게 공략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신고가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죠. 5월달에 발생했었던 중요한 내용이 있죠. FDA에 판매 허가 신청을 넣었다는 겁니다. 근데 판매 허가 신청을 넣었다는 건 임상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임상 같은 경우에는 이 약에 대한 효능을 체크하는 건데 요건 체크를 다 끝내고 판매 허가 신청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미 HLB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리보세라닙은요, 원래 애초에 위암 치료제로 개발이 된 약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 항암제하고 약간 다른 점은 주사로 맞는 게 아니라 먹는 약입니다. 경구제. 자, 근데 이 경구제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임상 구간에서 완치 판정을 받으면서 굉장히 조금 주목을 받기 시작한 그런 약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서 이게 간암 치료제 그리고 2세대 항암제로 임상을 다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그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쵸? 판매 허가 신청. 근데 이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왜? 자, 지금까지의 이 항암 신약을 개발한 기업들은요, 모두 다 임상 단계에서 급등세를 거쳤고, 그리고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까지도 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강세를 보여서 시가총액 기준에서 한 10조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이미 효능이 입증이 됐고, 그리고 입증이 된 부분에서 판매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판매 허가 신청이 나왔을 때는 이게 뭐 약국에 납품해가지고 뭐 개인들이 와가지고 하나씩 사가는 뭐 그런 약이 아니죠. 그쵸? 직접적으로 각국에 판매를 하기 위한 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적 개선은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은 무조건 가격에 집중하자. 자, 제가 왜 가격에 집중하냐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 아무리 좋은 내용 그리고 아무리 나쁜 내용,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보면 HLB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폐암 유효성 입증 소식에 10%대 급등. 이게 어저께 나온 내용이거든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병용요법이라는 거잖아요. 병용요법이라는 건 뭡니까? 리보세라닙을 함께 투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건 부작용이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표적 항암제 라는 그 특징도 있기도 하지만 먹는 약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아까 전에 제가 위암 치료제로 처음에 개발이 됐지만 간암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폐암 유효성 입증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지금 계속 상승 구간을 만들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재료보다 어떤 게 뭐가 나왔나요? 시세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료가 이미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건 판매 허가 신청에 들어갔다는 거고, 보통 이 판매 허가가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기간적인 면을 감안하면 주가가 보통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평균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지금 나오는 시세가 찐 시세다. 근데 가격대를 내가 얼마에 잡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뀔 겁니다. 올라가면서 많은 저항이 부딪힐 거예요.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보면 여기, 그쵸? 22년 5월달 그리고 8월 9월달 형성되어 있었던 고가에서 매물을 받아먹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바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쵸? 바로 올라간다고 한들, 그쵸? 고가까지 올라가는 데는 한 30% 정도입니다. 30% 먹고 빠지면 되지. 만약에 30%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10%를 더 확인하고 올라갔을 때 20% 정도의 차익을 볼 수 있고요. 정확하게 내가 고가를 못 잡기 때문에 고가에서 떨어진다고 했을 때 5에서 10%를 빼면, 그쵸?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10% 내외예요. 근데 여기서 조정을 받고 올라갔을 경우에, 그쵸? 이 눌림목 구간이 한 2달에서 한 3개월 정도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기간 대비해서
그쵸?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 즉 위험을 감수하는 것 대비해서 수익의 폭이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그쵸? 저항 구간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 주가의 추세 그리고 상황, 그쵸? 시세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와 있는 것은 맞지만 눌림목을 공략을 하라는 거고요. 그 눌림목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쵸? 얼마에 사서 내가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수익으로 전환시켜야 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이 매매를 해야 되고 2주 안에 그쵸?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 이 강프로의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를 조금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죠. 근데 특징적인 건 소통방은 그쵸?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매매만 진행을 합니다. 신고가 외적인 다른 어떤 종목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쵸? 시노펙스 마찬가지, 한익스프레스 마찬가지고요.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대 수익 구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 장시작 전에 나가죠. 이렇게 장시작 전에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건 가격, 그쵸? 가격에 대한 파악이 끝났다는 거고 그 가격에 대한 파악은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 확인해 보면 자,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신고가 구간 이후에 뭐가 발생했나요? 매물 소화 과정 발생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돌파 과정 그리고 갭상승 그리고 바로 추가 시세. 그렇죠? 단기적으로 볼 건지 그리고 시세를 조금 끌고 가면서 내가 한 스윙급으로 볼 건지에 대한 차이는 종목군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종목군에 대한 차이는 업종 내에서 대형주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유무,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소통방에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뿐만 아니라 어저께도 보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종목이 있는데 12월 19일 어저께죠. 두산 로보틱스 정확히 8시 50분에 진행이 됐고 그쵸? 이 밑에 12월 19일 8시 53분에 어버브 반도체 딱 진행이 됐는데 두 종목을 확인해 보더라도요. 자, 이렇게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쵸 10%대 강세 구간에 들어갔고요. 어저께 등락 구간을 거쳤지만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는 건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어제 상한가죠. 그쵸? 한 1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고 오늘도 시가 한 6% 정도 출발 그리고 지금도 고가에서 매물을 받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대장이 어디죠?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시장이 망가지겠죠. 그럼 환율이 급등하고 환율이 급등했을 때는 미증시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미증시에서 지금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코멘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제한적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한국 시장이 미증시보다 약간 조금 뒤처진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생각하셔야 될 건 지금은 강세장에 접어드는 초입 구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반도체 쪽은 반드시 공략을 하셔야 된다. 근데 그 과정에서 금리 인하기가 오면은 제약주에 대한 움직임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그쵸? HLB를 포함해서 관련된 제약주의 강세 구간을 내가 준비해 놔야 된다. 자, 그런 부분을 여기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무조건 신고가 매매만 진행을 하고요. 여유 있는 가격대를 충분히 드리고 그리고 제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파악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는 어려울 게 없을 겁니다.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진짜 이 신고가 주도주 그리고 내용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파악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입장하세요. 그렇죠. 이번에 제가 무료로 딱 1000분까지만 입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00분 정도 참여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1000분까지 입장을 받도록 할 테니까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연말 이벤트로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자, 요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익 모델과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그쵸? 어저께도 상한가 종목을 잡아냈고 오늘도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10% 급등세. 자, 요 모든 내용은 여기 신고가 검색기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고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가 여기 수익 모델 자료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그 번호로 수익 모델과 신고가 검색기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로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HLB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오늘 그쵸? 고가도 좀 나왔고 저가도 조금 나왔는데 이런 등락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내용만 딱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등락을 주면서 그쵸? 이렇게 등락을 주면서 고가 구간에서 매물을 받아먹는 건 너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조정 구간에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추가적인 시세 구간에서 시세가 빠르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 구간에서 내가 안전하게 심리를 유지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에 잡는지, 즉 매도를 잘하려면 뭘 해야 돼요? 매수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매수를 잘하는 가격대, 그리고 그 가격을 토대로 어떻게 보유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 그리고 그 보유 전략은 무조건 2주를 넘기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자,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에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내용을 준비를 해놓은 건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길게 조금 영상이 가고 편집도 어렵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준비를 해놓은 거니까 그쵸? 대신에 제가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요것도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자,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그쵸?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된 내용은 그래요. 얼마에 잡아서 내가 보유 기간을 어떻게 끌고 갈까?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어떤 식으로 매매할까? 왜 신고가를 공략해야 되느냐? 자, 주가는 선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선반영이 되지 않으면 HLB가 지금 올라가는 게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게 맞아요. HLB는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왜 올라갑니까? 그렇죠. 강하게 시세가 들어오고 오늘 대략 한 거래가 한 3천억 이상, 저 많으면 한 4천억 정도 터질 것 같은 지금 거래 규모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큰 거래 규모를 이끌어 올 수 있는 게 선반영 아니고서는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자꾸 막 재료 뭐가 판단된다,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 FDA 판단이 어떻다 이런 걸로만 접근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반드시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HLB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고생을 끝날 때가 왔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강조를 드리니까 그렇죠. 신고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어떤 강세 종목에 대한 이 공략 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